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제 하면 또 할만해요. 그죠? 안 할만해요, 하나도? 네. 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취득한다 생각하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에 있는 집을 샀다. 광명에 있는 집을 샀네. 그럼 광명에 있는 집을 사면 어디다 신고하지? 그래, 광명시청을 가야 되는구나. 자, 그럼 얼마를 신고할까? 내가 기존에 집이 있던가? 내가 두 번째 집이지. 광명은 조정대상 지역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내가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뭐뭐와 있는 분도 있고 뭐뭐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도 좋고, 나중에 배우고 나면은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까? 이걸 내가 안 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지? 그럼 혹시 많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보면 좋고, 그게 또 이제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내가 세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한번 해보시면 조금 그나마 생각이 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기보다는 내 거에 빙의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좋습니다. 자, 됐죠? 산에 가고 싶어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요즘 이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요번 주까지가 조금 날씨가 좋고 다음 주부터 추워지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추워지면 정말 추워지는 거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주엔 제 생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라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에 며칠일까? 글쎄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며칠일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중과세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세율이 있었고 특례세율은 뭐냐면은 2점 몇으로 합쳐졌는데 그 둘 중에 한 개 안 받겠다가 특례였어요. 자, 얘는 뭐냐면 표준은 표준대로 가고 얼마씩을 더 더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중과예요. 이거는 중과. 자, 그래서 맨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겁니다. 사치성 재산이에요. 조금 죄송한 건 좀 글씨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뭐 어차피 이래요. 또박또박 쓰면 잘 쓰겠는데 또 속도가 대충 볼만 하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목적 자체는 뭐냐면은 이게 그 법전에 나와 있는 건 그래요. 그 사치풍토를 뭐죠 이렇게 뭐 배척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로 하여금 위화감 조성하는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얘는 세율이 조금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했던 거예요. 표준 세율에다가 이건 이거대로 갈 거야. 그 다음에 2%의 몇 배냐면 4배를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의 4배면 몇 배입니까? 뭐 얼마입니까? 8%죠, 8%예요. 자,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표준세율대로 가면서 거기에 8%씩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와, 대박인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사치성 재산을 돈 주고 샀습니다. 다시 사치성 재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우리 농지가 아닌 이상 농지가 사치성 재산일 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4%.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겠다? 많이 보는 건데 이거? 뭐였죠? 주택할 때 우리 12%짜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쯤 되면 뭐란 얘기예요? 그것도 사치성 재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사치성이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사치성 재산을 증여해 주셨네요. 됐죠? 자, 그럼 증여할 때 표준세율은 얼마예요? 3.5%. 자, 여기다 얼마 더한다? 8%니까 얼마예요? 네. 이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치성 재산을 물려주셨네요. 농지가 사치성 재산일 리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얼마다? 2.8%에다가 8%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10.8%.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원인대로 가고 그리고 얼마씩을 더하겠다는 겁니까? 8%씩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와닿는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낼만 하다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세율에다가 2%의 4배. 근데 우리 12% 8%짜리 주택에 대해서 할 때도 주택의 유상승계였잖아요. 원래 우리 유상승계의 표준세율이 얼마예요? 원래 4% 아닙니까? 1에서 3은 그냥 다주택이 아닌 경우에 특례를 줬던 거고 원래 농지인 경우에는 3%,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 4%였어요. 그러니까 요걸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취득을 해야 사치성 재산이니? 자, 요 종류가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은 이제 주택이 워낙 좀 중요해져 가지고 그쪽이 좀 중요하고 옛날에는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약간 근데 조금 올드해요. 자, 첫 번째는 별장이에요. 별장입니다. 별장.
우리 그러면 별장 그러면 약간 이미지가 어때요? 공동주택을 생각합니까? 흔히 단독주택을 생각합니까? 단독주택이죠. 자, 강이 내려다 보이면서 단독주택이 있고 그냥 그 쉽게 말하면 거기죠. 어디입니까? 그 저기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별장이에요. 자, 별장은 근데 서울시 내에도 별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것. 예, 왜 이렇게 발음이 있는지 모르겠네. 예,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별장입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쓴다는 거는 반드시 내가 사는 것만 의미하진 않아요. 내가 살든 남이 살든 간에 이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니 아니면 휴양이나 놀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 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엄청 부자예요. 서울에 주말마다 올라와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 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주택을 취득할 때하고 별장을 취득할 때하고 세율이 너무 다르죠. 난 별장 취득했습니다라고 신고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이거는 걸리는 거지 내가 손들고 별장입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별장으로 쓰는 거는 어떻게 걸리죠? 어떻게 걸려 도대체? 아무도 일단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고 자 또 수도나 전기 쓴 거 보니까 1년 내내 놀고 있다가 여름철만 반짝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아 이건 별장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별장이 지금 단독주택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요만해, 아니 건물은 요만해요. 땅이 세상에 이따시만 하는 거죠. 이걸 전부 다 그럼 과세하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에이, 그건 아니고 별장은 원래 이것만 말해요. 근데 부수 토지까지도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단독주택 사면 얘만 사요? 땅도 살 거 아니에요, 땅도. 그렇죠? 아, 이거는 별장이 아니잖아. 내가 땅에 사니? 아이, 그래도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을 하는데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얘는 몇 배까지냐면 10배까지, 10배. 10배까지나. 자,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10배면 한 이 정도 된다고 할게요. 여기까지는 별장으로 봐서 얘는 어마무시하게 매기는 거고 나머지는 얘는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대지를 산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별장은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집이다. 이런 경우에는 별장으로 봐서 무조건 중과하겠구나라고 하는 것과 단독주택인데 땅은 이따시만 하고 건물이 조그맣다 그러면은 전부 다는 아니고 어디까지만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해당하는 것만 별장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대지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아, 별장 하나 갖고 싶죠?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뭐 크게 바라는 건 아니고 뭔가 뭐 제주도에 이렇게 약간 뭐 제 조그맣게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해두면서 이러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는데 실행에 옮기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서귀포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근데 갈 때마다 그냥 청소하다 끝난대요. 그냥 매주 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가니까 가면 또 막 얼마나 쌓이겠어요. 청소하고 뭐 하다고 막서 필요하면 가라고 하는데 왜 거기서 자건 아니죠. 하여튼. 자, 두 번째는요. 골프장이에요. 야,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자, 얘는요, 우리 골프장 중에는 회원제 골프장인 것도 있고 일반 골프장이 있어요. 일반 골프장은 그냥 퍼블릭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누구나 가서 칠 수 있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회원제는 회원권이 있는 사람들만 가서 칠 수 있다. 물론 이제 약간 다르긴 다르지만 자, 근데 뭐에 대해서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원제 골프장. 그럼 우리 이제 만약에 골프장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가 있겠죠. 토지. 자, 그다음에 건축물 있어요? 골프장에도 건축물 있어요. 자, 그리고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습니다. 자, 인목.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인목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자, 요거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하는 거는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골프 회원권 사면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자, 이거는 뭡니까? 개인이 사는 겁니까? 회사가 사는 겁니까? 회사가 사는 거예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있죠.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클럽하우스를 짓고 그다음에 나무들을 심고 그때마다 취득세를 그 법인한테 중과하겠다는 거지 회원권을 산 개인한테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은 회원제 골프장 하는 경우가 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해요, 그거? 막 수백억 수천씩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또 뭐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겠다. 일반 골프장에 대해서는 중과하지 않겠다. 일반 골프장은 그냥 그 체육시설이니까 국민들 누구나 요즘 부킹이 어려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보다는 요게 좀 가끔 나왔어요. 특히 요거. 회원권이 사치성 재산이냐 아니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죠? 자, 세 번째는 자, 고급 오락장이에요. 고급 오락장입니다. 아니 그냥 오락장이면 오락장이지 뭐 고급 오락장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유흥업소예요. 도박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에 나와 있는 거는 고급 목욕장이라고 나오는데 난 도대체 고급 목욕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흥업소하고 그 다음에 도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 오락장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나는 이제 딱 봤는데 저기 이제 그럴싸한 이제 건물이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다 지금 난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룸사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룸사롱을. 4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 하나, 둘, 셋 있어요. 자, 룸사롱 이제 룸사롱 1층에 한 경우 없는데 2층이라고 있습니다. 2층에. 2층도 잘 없다. 사실 지하에 있지. 그죠? 이게 룸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고급 오락장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중과를 하겠대요.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중과하겠습니까?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중과하겠습니까? 취득한 부분이 당연히 그렇죠. 중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돈 주고 사게 되면 몇 프로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얼마예요? 4%에다가 자, 2% 곱하기 몇 배입니까? 4배니까 12%만큼을 이제 낸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아버지가 룸사롱계의 대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상속을 해주신 겁니다. 룸사롱을. 자, 그럼 세율이 몇 프로? 상속은 2.8 여러분들. 2.8.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8% 더해서 10.8%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절대로 여러분 무조건 12% 아닙니다. 취득 원인에 대해서 표준은 표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8%씩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 과정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종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얘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나 도박장 같은 경우에 자, 요것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속돼 있는 토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혹시 경계가 모호하면 얘도 마찬가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 어쩌고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배. 지방세법에서는 무조건 10배입니다. 그렇죠? 됐죠? 자, 네 번째는 자, 고급 선박이에요. 네, 고급 선박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업 목적상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 취득할 일도 별로 없거니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고급 주택인데 자, 고급 주택. 아까 우리 고급 주택 나왔죠? 뭐 할 때 나왔어요? 고급 주택? 뭐 할 때 나왔더라? 나왔는데. 그죠? 아까 우리 특례 1, 2 할 때 특례 2였죠? 특례 2 할 때 환매 말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받았으나 뭐는 제외하겠다. 고급주택은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긴 특례 세율이 아니라 그냥 고급주택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사치성. 이걸 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고급주택이냐는 걸 설명을 할 건데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는데 옛날에 시험 문제에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이번 시간에 출제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조금 그래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고급주택인지. 자, 일단 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액 9억이 넘어야 돼요. 시가표준액. 우리 지금 시가표준액이 9억이 넘으면 시가로 따지면 얼마가 될 거야? 한 15억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일단 그 가격은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서울에 요즘 아닌 말로 뭐 시가 15억 안 넘는 집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부 다 고급주택이냐? 고급주택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 취득세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9억이 넘으면서 최소한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돼요. 우리 건물의 연면적이 330이면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일까요? 100평이 100평. 그러니까 100평. 자, 그러니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거 100평 안 되는 집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건 넘는다 하더라도. 반면에 시골 가면요. 얘는 많지만은 이게 또 안 넘는 집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면 고급 주택으로 봐서 취득세를 와장창 매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가 표준액이 9억이 넘으면서 건물에 대한 연면적은 100평이 안 돼요. 근데 땅이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 자, 대지의 면적이 662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100평이 넘던지 땅이 200평이 넘던지 자, 이런 집들은 고급주택으로 봐서 이거는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열심히 쓸 필요 없는데 이거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수에 나온 얘기고 다 그냥 놓으세요.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은 재미삼아 보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시가 표준액이 9억이 넘으면서 야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요러면 또 고급 주택으로 봅니다. 엘리베이터. 전기차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거 엘리베이터. 근데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고급 주택이냐? 또 그거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위아래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얼마? 자, 200kg 넘는 경우예요. 그게 이제 중량이라고 용량이라고 합니까? 그게 200kg가 안 되면 이런 개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할머님, 몸이 불편하신 할머님, 휠체어, 그다음에 동반자 하나, 요 정도까지 작은 데는 이거는 그냥 부양 목적이다. 근데 이게 넘어가면요, 이거는 파티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이거 두 번째가 아니라 일단 다 필요 없어요. 시가 표준액이 9억이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어. 집에 무조건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든지. 자, 아니면은 집에 수영장이 있는 경우예요. 자, 수영장은 물론 이제 뭐 67제곱미터 조금 말하는데 한 20평쯤 될 겁니다. 무조건 얘네가 있으면 무조건 그렇죠. 뭘로 보겠다? 사치성 재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래요. 단독주택. 엘리베이터 있는 집도 본 적이 없거니와 에스컬레이터 있는 집은 더더군다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있는 집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수영장 본연의 목적으로 쓰는 집은 또 단지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뭘로 써요? 뭐 그 잔독대도 두고 그죠? 이런 경우가 좀 많겠죠, 그렇죠? 대부분.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얘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단독. 자, 얘는 공동주택이에요. 자, 우리 공동주택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똑같이 시가 표준액이 9억이 넘으면서, 자, 얘는 이거보다 좀 적습니다. 연면적이 245제곱미터가 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게 되면 이게 한 70몇 평쯤 됩니다. 그 정도가 넘어가면 뭘로 보겠다? 고급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얍사방에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층으로 하는 거죠, 복층. 자, 밑에는 자 240제곱미터. 자, 위에는 한 40제곱미터. 자, 복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러면 245 안 넘잖아. 복층인 경우에는 두 개 합쳐서 얼마예요? 274제곱미터가 넘으면 이거는 복층인 경우에는 그래요. 자, 요렇게 일단 인데 그냥 재미삼아 그냥 그 정도구나. 그래서 일정한 요 사이즈가 있다. 시가 표준액이 일단 9억이 넘어야 되고 집이 좀 큰 집인데 어느 정도가 큰 집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고급 주택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딱 한 번, 아직까지 딱 한 번. 살고 싶죠? 저는 이런 집을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가지고는 싶은데, 그죠? 일단은 관리가 안 됩니다. 단독주택은 이 정도면 관리가 안 돼. 이거 관리가 안 돼. 이건 도대체 이거는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단독주택에 사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아니 우리 집 좋은 집이라는 게 아니라 시골집인데 시골집이니까 크잖아요. 나무 이게 풀 이거를 좀만 안 자르면은 막 그냥 개판됩니다. 이제 개판은 좀 그렇고 난리가 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도로 하라고 하는데 몇 번 하다가 저도 못하겠다 해서 그냥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어떻겠냐. 아파트로 이사 가셨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게. 자, 우리 요거 어떻게 배우냐? 또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 별골 오선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은 별골 오선주라고 해요. 별골 오선주. 오선주 씨라는 분이 있는데 별골이 반쪽이래요. 별골 오선주. 야, 오선주 너 별골이다. 별골 오선주. 사치성 재산 5가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순간 자, 세율이 몇 프로다. 표준 세율에다가 세상에 8%씩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무시합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요건 이제 479 보도록 할게요. 479. 이번에 보시면 이제 중과세율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표준 세율이나 특례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도 있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또 덜 중요합니다. 과밀억제권력 대도실에 대한 중과가 있는데 밑에 표 보시게 되면 지금은 1번 설명드린 거예요. 사치성 재산, 별, 골, 오선주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는 중과하겠다. 근데 사치성 재산은 몇 배 중과하냐? 표준 세율의 2배, 2%에다가 4배를 더한 것만큼. 2번, 3번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4번, 5번은 지난주에 했어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하고 1세대가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도 하고요. 자, 5번처럼 조정 대상 지역 안에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상속 말고 무상, 즉 증여로 취득하면 또 중과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
1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입니다. 별도로 손주 A 보시면 별장용 건축물과 딸린 토지인데 토지에 대한 경계가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10배입니다. 10배.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기본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B에 보시게 되면 골프장인데 무슨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일반 골프장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아요. 회원제 골프장. 자, 그리고 토지, 건축물, 얘는 임목까지. 일반 골프장 절대 아닙니다. 회원권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중과하겠다. 자, 그다음에 10번 고급 오락장용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과 딸린 토지인데 중과세율 보시면은 표준 세율 더하기 중과 기준 세율인 2%의 4배.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더 있는데 기초에서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매우 성공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하는 건 뭐라고요? 국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들지 않게 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균형 발전. 아유, 균형 발전. 그죠? 우리 지금 인구가 과밀억제권이라고 하는 건 서울 경기 지방을 말하거든요. 자, 서울 경기 지방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죠. 제발 좀 밖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점점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사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선생님 서울 사는 왜 서울 살아요? 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였기 때문에 괜찮고, 그죠? 그건 괜찮겠다, 그죠? 두 번째는 뭐?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 자, 그리고 또 교육, 그렇죠. 일자리 교육 두 가지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세법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람이 왜 모일까? 일자리네.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뭔가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것은 지방세에서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일자리 뭐 있어요? 공장 처음에. 네, 공장. 자, 그 다음에 공장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재해요. 자, 공장을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늘린다든지. 자, 법인도 우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점. 법인이 만약에 이제 본점용 부동산, 요거를 만약에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과밀억제권에서. 과밀억제 권역에서 요거를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중요한 건 요거죠. 신설, 증설,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중과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걸 내가 만약에 샀다 이러면요. 그거 중과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새로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중과하는 거죠. 자, 몇 배나 중과하는데요. 자, 얘는 표준세율 있잖아. 예, 표준세율 더하기 2% 곱하기 2배예요. 여기도 아까보다 낫죠? 예, 그냥 기존에다가 4%씩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아유, 뭐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공장 신설 증선. 내가 서울에다가 공장을 새로 지어야겠다 생각하면 공중에다가 지어요? 아니죠. 먼저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토지 건축물 보면은 내가 땅을 일단 이렇게 샀어요. 원래는 4%네요. 땅 샀으니까. 그죠? 자, 여기에다가 몇 프로 더하겠다, 우리. 자, 4% 더하니까 얘는 얼마? 8%.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장을 새로 떡하니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원시 취득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2.8. 자, 여기에다가 4% 더하니까 얼마예요? 6.8%. 아까 무슨 10몇 프로씩 보다가 이거 보니까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사실은. 원래 4% 낼 걸 8% 내고 2.8만 낼 걸 6.8을 내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똑같아요. 법인의 본점용, 지점용은 괜찮아요. 본점용 부동산, 건물을 내가 신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존에 있는 거 사는 거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뭔가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중과하겠다. 새로 지으면 기존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도 많이 모일 거 아니냐. 제발 그러지 마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우리 기본서 과정 가시게 되면은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하더라도 이런 데는 괜찮잖아라고 하는 데들도 있어요.
우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공장 지을 수 있는 데들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산업단지, 유치지역, 그 다음에 지목 중에 공업지역 같은 데는 공장 지어도 되는 거죠. 그런 데들 중거 아니에요. 그런 데들 제외하고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얘는 자, 대도시에 대한 중과. 기초과정에서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를 하고 있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하고 있구나. 자, 대도시 똑같습니다. 과밀억제권은 어디를 말해요? 서울, 경기, 지방을 말합니다. 자, 대도시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은 대도시라고 해요. 그럼 50만 명 넘는 게 서울에만 있어요? 지방에도 있어요? 지방에도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데들은 대도시죠. 예, 창원도 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창원은 엄청 커졌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예, 공장 똑같아요.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 자, 그다음에 여기도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중과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이제 토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를 하는데, 얘는요, 이거 세율을 조금 외우셔야 되는데 세율이 좀 지저분해요. 기존의 표준 세율 있잖아. 여기에다가 3배를 곱하고 여기에서 얼마를 뺀다. 2% 곱하기 이걸 뺍니다. 아니 이게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표준 세율의 3배를 곱해서 거기서 4% 뺀대요. 나중에 이게 왜 이 세율인지는 기본 과정 가면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 우리 뭐 어쩔 수 없이 외운다 하더라도 뭘 외워야 됩니까? 아, 이런 경우에 세율이 이만큼이구나는 일단 외워 계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암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는 마세요. 너무. 이번 시간에 그래도 외워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다. 물론 좋긴 좋은데 가급적 이제 그렇게 그죠. 외우는 거는 차차 외우시면 됩니다. 아닌 말로 시험 전까지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늦고 언제까지 외우시라. 첫 번째 모의고사 전까지 외워주시면 그게 잘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모의고사 3월 달에 볼 거예요. 3월 달에. 모의고사는 가급적이면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안 보고 시험 보러 가시면요. 당황합니다. 일단 내가 무슨 OMR 카드 이걸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대처 능력 같은 것도 안 해보고니까 나는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공부 좀 된 다음에 차차 봐야지. 공부는 끝까지 안 돼 있어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전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는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중에 이제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근데 요 두 가지가 지금 똑같잖아요.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 얘도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 자, 차이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요거는요. 차량하고 기계에 대해서까지도 준거예요, 사실은. 요쪽은 차량 기계가 빠지고 요쪽은 차량 기계에 대해서까지 준거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는요. 오로지 법인 본점용 신축 증축에 대해서 준거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법인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준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용이든 기존 거 인수를 한 거든 다 필요 없다. 법인이 부동산만 취득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준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좀 다르죠. 묘하게. 달라요. 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됐죠? 막상 요게 이제 세율 자체가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지 뭐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거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험이 많이 나오냐?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 중과에 대해서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주택에 대한 게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특히 요 두 가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는 좀 알고 있어요. 얘는 전통의 강자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급주택. 그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요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맨날 두 가지래. 그죠? 우리 지금 지방에 있는 대도시, 우리 선생님 창원 말씀하셨는데 창원에는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창원은. 예. 그렇죠. 정치 상태. 창원은 양호한 거예요. 자, 부산. 줄고 있어요. 주선. 대구. 줄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사람도 주는데 아니 지금 공장을 하나 더 유치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준거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지방에 있는 대도시는 준거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디 있는 것만 똑같아요. 두 개가. 과밀억제권에 하고 이거하고 범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느냐? 언젠가는 풀리겠죠. 언젠가 풀리겠지, 그렇죠? 언젠가는. 근데 어쨌든 법적인 근거는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아니 내가 만약에 서울에 공장을 세우게 되면 그럼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되겠네요? 맞아요.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서울은 과밀억제권이고 서울은 대도시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는 지방 대도시는 또 중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과밀억제권하고 범위는 똑같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 세율을 더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중과가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더하면 돼요. 대부분. 자, 한번 더해볼게요. 자, 먼저 저기에 표준세율에 자 2% 곱하기 2배 이렇게 더하는 거 하고 우리 이제 표준세율 곱하기 3배에다가 자 여기서 자 2% 곱하기 2배를 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요. 자, 더하면 이 뒤에 거 지워지죠. 이 초등학교 4학년 내지 5학년 정도에 배울 것 같아 이거. 그죠? 이 뒤에 게 지워져.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만 남죠. 얘만 남아요. 근데 우리 지금 취득한 부동산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공장 살라고 땅을 샀다고 할게요. 하나 산 거 아니에요. 표준세율은 하나당 하나씩만 적용하는 거거든요. 하나 샀으니까 표준세율이니까. 내가 두 개 산 게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 두 개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몇 배다? 3배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에다가 공장 세우겠다고 땅을 사게 되면 표준세율 4%에 몇 배? 예, 이거예요. 건물을 새로 세웠네? 자, 2008 곱하기 몇 배? 이겁니다. 12%, 84%예요.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중개하실 때, 와, 이게 서울이긴 하지만은 이런 데 공장 세워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빼고 나머지인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3배네요. 라고 말씀만 드려도 땡큐죠. 땡큐. 이거를 안내해 주시는 거하고 안 해준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물론 당연히 그 지역에 중개하시면 당연히 안내를 하시겠죠. 물론 당연히. 그죠. 하시겠지만.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특히 세법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세금 계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니 알아보시라. 지금보다는 나중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안내해 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야, 저기 중개사님은 잘하셔. 그러면 나중에 소개도 해주고 또 이런 경우가 많겠죠. 믿을 수 있다 없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거기까지 또 볼게요. 480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 과밀억제권 안에 중과세가 있고 3번은 대도시 안에 중과가 있습니다. 먼저 위에 거 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이다라고 하는 건 앞에 용어 정의를 참조하라고 하는데 참조만 하세요. 그냥 서울, 경기, 지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자, 기억. 공장 신설 증설한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토지, 공장용 차량, 공장용 기계 장비 여기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지금 480페이지 하는 거죠? 네. 자,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볼게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근데 괄호 보시면 뭐에 대해서만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자, 중과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밑에 보시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인 2%의 몇 배? 2배 이렇게 하겠다. 자, 밑에 대도시 안에서 중과 볼게요. 자, 범위 보시면 대도시 안의 범위, 대도시 아니라고 하면 위에 과밀억제권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과밀억제권 외에도 일반적인 대도시도 중과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자꾸 인구가 주니까 지방에 있는 대도시는 중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범위가 같아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공장의 신설 증설할 때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 얘는 뭐가 없어요? 차량 기계가 없어요. 그죠? 대도시는 차량 기계가 없습니다. 위에는 차량 기계가 있고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다음에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본점용 신축 증축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에 따른 토지 건물의 취득 하여튼 법인이 일단 부동산만 취득했다 무조건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법인이 부동산만 취득했다 무조건. 자, 얼마나 중과하냐? 근데 좀 지저분하죠. 표준세율 곱하기 3배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에 20에 2배 이렇게 뺍니다. 자, 근데 밑에 플러스는 별표 거기에. 요거는 이제 지문으로도 많이 출제가 돼요.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해당하면 표준세율이 몇 배입니까? 100분의 300. 3배. 3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그것만 안내하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면 취득세 3배예요. 이것만 안내해줘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4번에 우리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법인이 취득하면 12%, 481페이지의 네 가지 경우, 요게 내가 지금 취득하는 게 조정대상 지역 아니냐, 조정대상 지역 바뀌냐에 따라 달랐어요.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에 따라서 12%가 되는 경우도 있고 8%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시고. 자, 밑에 이제 보충이 뭐냐면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알아두시고 기본 때도 아니에요. 심화 때 가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심화 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내가 집을 살라고 한대요. 너 어디 있는 집이니? 서울에 집을 살라고 한대. 그래? 너 집 있어? 나 집은 없어. 처음 사는 거야. 너 분양권 있잖아. 그치, 내가 작년에 분양받은 게 하나 있지. 야, 너 그럼 두 번째 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다. 주택수를 따질 때는 주택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인데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그게 지금 처음 나와 있는 481페이지의 보충 박스의 1번 주택수의 계산이에요. 그게. 자, 신탁대 주택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그 다음에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5번처럼 1주택을 공유하거나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살라고 하는데 너 집 있지 않냐? 그거 우리 형이랑 반씩 갖고 있는 거야. 그것도 주택수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너 집 있냐? 없어. 너 옛날에 저기 땅만 갖고 있는 거 있다 그러잖아. 이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위에 집은 형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치사해요. 5만 가지 걸 다 갖고 있는 걸로 봐서 가급적이면은 중과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럼 그 얘기예요. 자, 특히 주의하실 거 3번, 4번, 5번, 특히 3번, 4번 분양권이나 2, 3, 4, 5구나. 2, 3, 4, 5. 1번은 일단 나중에 설명하고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 쪼가리로 갖고 있어도 뭘로 보겠다? 그렇죠. 이거 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문제 2번인데, 자, 2번이 뭐냐면, 2번은, 자, 2번에 1번만 볼게요.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요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 걱정이다. 왜? 아니,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나 집이 하나 있잖아. 두 번째 집이라, 8% 나올 것 같아. 야, 그 집 조그만 빌라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가 표준액 얼마나 되는데? 한 6천밖에 안 되긴 하지. 그럼 주택을 안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집이 아니라 몇 번째 집으로? 첫 번째 집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안 치는데 우리 비고로 보시게 되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긴 또 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비구역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친다는 겁니다. 왜? 이거 짓기만 하면 뭐예요? 나중에 폭등할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리 조그만 거라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을 해요.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 돼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자, 주택의 중과세 대외 대상입니다. 자, 1번 똑같습니다.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단 정비구역 등은 제외로 합니다. 난 걱정이야. 왜? 아니,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집이 두 채가 있잖아. 이거 세 번째 집인데 취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근데 그거 한 5천만 원짜리 빌라 사는 거 아니냐? 그거는 중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나머지 집을, 그러니까 1억이 안 되는 집은 나머지 집을 살 때 이거 주택수에도 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억이 안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살 때는 중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 자, 요렇게 이제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8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정비구역 아니에요. 자, 마포에다가 또 아파트를 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거 한 10억짜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중과하냐 중과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중과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로 안 치니까? 주택수로 안 치니까 넌 첫 번째 집이네. 1에서 3%니까 10억이면 3% 되겠네요.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기존에 이게 있었어요. 이번에 얘를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이긴 하지만은 이게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거는 여러분들 실무에 가시다 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안내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취득세 걱정을 하실 때 요 케이스에 해당하면은 요거는 다른 거 살 때 주택수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집이 많아도 이거 살 때는 중과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들도 있는데 나머지는 기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1억 이하.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양도세 때도 이런 거 비슷한 게 나오는데 양도세 때는 또 3억 이하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달라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건 1억이야, 어떤 건 또 3억 이하 또 이래요. 3억 이하는 뭐냐면 우리 주택 취득할 때도 취득세도 많이 내지만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많이 매기죠. 예, 예. 시골에 있는 3억 원이 안 되는 집은 주택세도 안 치거든요. 이건 또. 그러니까 서울에 내가 집이 아니 시골에 2억짜리 집이 두 채가 있고 서울에 하나가 있다. 난 1세대 3주택이니까 세금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건 주택수로 안 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예요. 그거는 어떤 건 1억, 어떤 건 3억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중과세, 그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밑에 표의 내외 그 내용을 보시도 마치 몇 프로입니까? 12%. 그리고 증여 취득인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 하나다라고 했죠. 근데 밑에도 별표할게요. 무상 취득 중과세 제외되는 것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누구한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주는 경우. 이때 그리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제 법인의 합병도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앞쪽이 좀 더 중요하죠. 1세대 1주택. 이때 우리 1세대 1주택은 주는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입니다. 받는 사람이 1주택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납세무자다라고 하는 거 좀 읽어보면 등기부나 등록부 공부상의 취득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을 합니다. 자, 이때는 각각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자, 이름하여 무슨 과세예요? 실질과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하면 무조건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7번에 보시면 이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나와 있는데 비과세. 자,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쭉 보면은 먼저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아, 취득은 5만 가지 취득이 다 취득이야. 유상 취득도 있고 무상 취득도 있고 원시도 있고 간주도 있어요.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가 내가 직접적으로 신고하는 세금이다. 자, 근데 취득일부터 60일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뭘로 보겠다? 이게 또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일 때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무상일 때는 상속개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뭘 신고하니?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한 세금을 신고한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었고 시가표준액하고 비교해서 높은 걸로 갔었고 하지만 국수공판장 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갔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설명드렸던 게 세율이었죠. 표준세율이 있었고 특례세율이 있었고 중과세율이 있었습니다. 표준세율은 뭐 2.3, 2.8이라고 정해놓은 거고 특례는 뭐였어요? 둘 중에 한 개만 받겠다. 2%짜리만 받는 게 있고 아니면 옛날 등록세 파트만 받는 게 있었고 자, 우리 중과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또 3가지가 있었네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가 있었고 과밀억제권에 대한 중과가 있었고 대도시에 대한 중과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이제 생각보다 뭐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래 그런 흐름이구나라고 하는 건 알지만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가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 기본 과정이나 심화가도 지금 이 틀에서 이제 살만 붙는 거, 살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시뮬레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릴 예는 뭐냐면 비과세예요. 자, 근데 비과세가 이러한 걸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비과세 하겠다는 건데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재산세 비과세도 있고 양도세 비과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과세에 대한 것도 문제 참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이 취득세 비과세는요. 가지수가 7가지긴 하지만은 7번은 거의 안 나오고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지선다형으로 내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시면 되는데 어렵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좀 쉬고 갈까요? 아유, 이렇게 또 힘차게 얘기하시네 또 그렇죠? 자, 그럼 저 시계로 55분까지 쉬겠습니다. 55분. 오케이, 55분.